안녕하세요. 나가보자의 나갈래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1터미널. 1터미널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먼저 마티나 라운지에서 휴식을 즐겨봅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덕에 조금 더 여유롭게 라운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티나 라운지, 퍼스트 라운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탑승구가 11번 게이트라서 라운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이동 거리가 많지 않아 편리했습니다. 이번에 타고 갈 비행기는 진격의 이스타 B737 맥스 8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기종이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었을 테니까 기장님을 믿고 정비사님들을 믿고 안심하고 타봅니다. 비행 시간은 1시간 45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We'll be taking off soon. Please make sure that 오늘 타고 가는 비행기는 호텔 리마 8543 2019년 6월에 출고된 이제 7년차 되는 비행기네요. 나름 새 비행기입니다. 맥스 8의 엔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시간도 바로 출발을 했고요. 비행 시간은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1시간 26분이었습니다. LCC를 타면서 출발 지연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시에 도착만 해도 개꿀이죠. 도쿠시마 아와오도리 공항에 랜딩하기 위해서 몇 바퀴 선회를 했습니다. 한 2바퀴 반 정도 하느라고 시간도 5, 6분 정도 조금 더 소요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왼쪽을 보면 안녕하세요.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틀짜리 버스 패스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버스도 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출발해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었습니다. 도쿠시마의 풍경. 저는 이곳 풍경을 보고 우리나라의 양평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도쿠시마는 해안에 인접해 있긴 하지만 넓은 강으로 인해서 양평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짐을 맡기러 숙소로 가봅니다. 숙소는 토요코인. 창문 닫으면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는 그 토요코인에 왔습니다. 오늘의 제 방은 814호입니다. 깔끔합니다. 군더더기도 없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쪽 방 야간에 새벽에 좀 약간 소음 이슈가 있었습니다. 방음이 조금 약했습니다. 내일 밥 먹는다고 체크를 하고요. 화장실도 봅니다. 똑같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화장지 한 겹짜리죠. 달랑달랑. 그래서 저는 꼭 마이비데를 챙겨갑니다. 자, 저녁을 먹으러 나와봤습니다. 아지샘 도미솥밥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은 모두 한국 분들이셨습니다. 메뉴가 있긴 했지만 일본어 메뉴입니다. 한국어 메뉴나 영어 메뉴는 없었습니다. 입구를 지나서 자, 혼자 왔어요. 자리 안내를 받고 메뉴판을 봅니다. 이곳에는 한국어 메뉴판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도미솥밥을 먹으러 온 거기 때문에 별다른 메뉴는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때우다 보면 메뉴가 나옵니다. 도미솥밥, 육수도 들어갔겠지만 도미살은 보이는 저게 답니다. 맛은 있었는데 도미살이 적어서 저는 좀 뿔이 좀 났습니다. 그래도 튀김, 계란찜 다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오차즈케처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디저트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신마치 강이 펼쳐지더라고요. 정말 한적하고 멋졌습니다. 해질녘이라서 풍경이 좀 더 이뻤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상당히 예뻤고요. 이 한적함과 평화로움, 소도시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화롭게 산책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의 새털구름도 이뻤고요. 지나가다 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 혹시 강영호 조련사라고 아니? 주인분의 인내심도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 나온 분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배도 부르고 경치도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아와오도리 회관입니다. 아와오도리 회관 2층에는 아와오도리 홀이라고 해서 공연장이 있고 5층에는 로프웨이가 있습니다. 먼저 5층의 로프웨이를 갔고요. 이곳은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금과 알리페이만 가능합니다. 본日は阿波銀美山ロープウェイをご利用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中は경치가 우아하고 이렇게 좋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쿠시마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망대로 나아가 보면은 이제 해질녘이라서 불이 하나둘씩 켜지는 도쿠시마의 시작되는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말 호젓하고 한적하게 경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 보면 이렇게 유리창 밖으로 도쿠시마의 해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종이 있어서 호기심에 한번 울려보았는데요. 너무 소리가 커서 좀 민망했습니다. 로프웨이의 마지막 하행편은 8시입니다. 8시에는 아와오들이 공연이 있기 때문에 45분 편을 타고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에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통화 기념탑도 있었는데 입장할 수 없는 시간이라서 외관만 보고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이 정상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 모양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상의 반대편 하늘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보니까 만화경이라고 하죠. 이런 소소하게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을 바라는 자물쇠들, 남산보다는 정말 소소하네요. 내려오면서 보니 불빛들이 좀 더 영롱해졌습니다. 이제 아와오드리 공연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와오드리를 보면 상당히 절제됐으면서도 뭔가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와오드리는 8월달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와오드리 기간에 찾아오지 않아도 아와오드리 홀에서는 이렇게 1년 365일 아와오드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와오드리의 명인이라고 합니다. 아와오드리는 남성들의 춤 사이와 여성들의 춤 사이가 매우 다른데요. 남성들의 춤 사이는 이렇게 역동적이죠. 공연 중간중간에 이렇게 명인께서 가르쳐 주시는 춤 동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의 춤 사이와 남성분들의 춤 사이가 다른 것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순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1열에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역동적인 춤 사이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죠. 팔을 휘저을 때마다 그 바람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공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춰주셔서 저도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모든 것이 다 라이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관객들과 출연하신 분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춤추는 시간도 갖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잘하신 분께는 기념품도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걸어오면서 본 신마치강의 야경입니다.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개구리 소리도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숙소로 가기 전 한잔 하러 왔습니다. 도쿠시마 브랜드 닭인 아와오도리의 닭 전문 이자카야라고 합니다.
도쿠시마 현으로부터 인증받은 아와오돌이 지정 점퍼라고 했습니다. 생맥주를 먼저 한 잔 했고요. 그리고 스타치 사와입니다. 호네츠키 아와오돌이라는 메뉴인데요. 아와오돌이를 특제 가마에서 노릇노릇하게 굽고 17가지의 다양한 향신료를 골고루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어낸 뼈가 붙어있는 닭고기입니다. 이 스타치, 영규를 뿌려 먹으면 좀 더 상큼한 맛이 느끼함까지 잡아줘서 더욱 맛있는 맛을 내줍니다. 저는 병맥주도 추가로 시켜서 마셨고요. 저는 삿포로 맥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삿포로도 좋아하고요. 추가로 주문한 스타치입니다. 추가로 주문한 스타치를 고기에도 덧뿌려 먹었고요. 맥주에도 넣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스타치는 그냥 고기에 뿌려 먹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지? 더 마셔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맥주를 먹기로 했습니다. 스타치는 그냥 고기에 뿌려서 드세요. 정말 맛있게 먹고 나오는 길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집에서는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는 편인데 여행을 가면은 특히나 공짜 조식이라면은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토요코인의 조식은 맛있는 것들이 많거나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실 있는 메뉴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세 군데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도쿠시마 역으로 향해 봅니다. 날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곳은 스타치군 샵입니다. 도쿠시마 현의 기념품이나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스타치군인데요. 스타치군을 모티브로 한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쿠시마 현에서 나는 나무로 만든 아이템들도 있었고요. 도쿠시마 현에서 특산품으로 나오는 염색 제품들, 그리고 열쇠고리, 각종 기념품들이 가득가득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곳에서 구매한 아이템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각 지방의 특산품들과 이런 기념품들을 파는 가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켠에는 이렇게 템프를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템프는 총 5종류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찍어보았습니다. 이제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역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2분 차이로 열차를 놓쳐서 시간을 좀 때워야만 했습니다. 까비. 4층에 올라가 보니까 가차를 뽑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차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플래시맨이 그려진 가차를 뽑아보았습니다. 원래는 500엔인데 300엔이라고 해서 뽑아보기도 했었는데요. 되게 신기한 놈이 나왔습니다. 포장을 뜯고 비디오 테이프 모양으로 된 아이템을 집어넣으면
짠 하고 후레쉬맨이 방영됩니다. 뭐 동영상은 아니고 스틸 화면이지만 그래도 신기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열차를 타러 가봅니다. 도쿠시마역에서 나루토까지 가는 나루토선입니다. 거의 1시간에 한 대꼴로 운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여행 브이로그의 필수 장면이죠. 맨 악한 전차 장면입니다. 잠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JR 四国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列車は鳴門行きワンマン列車です。安全運転のため走行中は運転士に話しかけない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車内は禁煙です。走行中は危険ですので窓から手や顔を出さないようにお願いします。次は佐古です。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비행기 이착륙하는 장면, 그리고 기차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정말 낭만 넘치는 열차였습니다. 단 한 칸짜리 열차였는데요. 화장실도 있었고, 그리고 냉방도 충분히 잘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아주 쾌적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장면들을 25분간 보고 나면 아와오탄이라는 아주 작은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무원도 없어서 사장님께서 직접 받으십니다. 아와오타니 역에서는 저 혼자 내렸고 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여름이었지만 햇빛이 무척 강했습니다. 역에서부터 약 10여 분 정도를 걸어가면 양조장이 나옵니다. 홍케 마츠무라 양조장입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이 보이는 건물인데요. 양조장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요. 제가 떠날 무렵에 관광객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이곳은 술과 굿즈들을 판매하는 코너이고요. 여기서 시음해보고 싶은 술을 스텝에게 이야기하면 스텝들께서 무료로 시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자에 든 3병짜리 샘플러를 구매했는데요. 귀국해서 가족과 함께 맛보기에는 참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음입니다. 먼저 달콤한 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드라이한 술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드라이한 술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 3가지 사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물먹엉. 처음 마신 제일 왼쪽에 있는 까만 병의 사케.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잡채.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잡채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더니 스태프께서는 엄청 호응해 주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2개의 술병은 생원주입니다.
술집개미를 걸려서 바로 받아낸 술이죠. 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비열 처리 덕분에 더욱 다양하고 화사한 향들을 느낄 수 있었으며 뒷맛도 깨끗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케 맛이었습니다. 지금 되니까 다음 일정은 그냥 포기하고 여기 앉아서 다양한 술들을 좋은 안주와 함께 마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최상위 라인업의 제품들도 맛을 보았습니다. 정미상함률, 그러니까 쌀을 깎아낸 비율이 앞에서 맛본 제품들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더 깔끔한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쌀을 깎을수록 단백질은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녹말만 남습니다. 녹말 이외의 다른 성분들은 술 맛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 양조장에서 좋은 술들을 비교하면서 마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양조장 건너편에는 간장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후쿠즈 간장 양조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간장들을 비교하면서 맛볼 수 있었지만 내부 촬영은 안 된다고 해서 아쉽게도 내부 촬영은 포기하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간장들을 맛볼 수 있었고 이곳에서 정말 맛있는 간장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곳 양조장 근처에 오기만 해도 향긋한 간장 향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다음 목적지는 나루토입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첫날 받은 2일짜리 버스 패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시간표보다 4~5분 늦게 도착하긴 했습니다만 시골 버스치고는 시간이 정확한 편입니다. 도쿠시마의 농촌 풍경을 또 즐기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왔습니다. 나루토 우체국에서 버스를 한번 환승해야 했습니다. 이곳이 갈아타는 버스의 기점이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안쪽 같기도 하고 클럽 같기도 한 것은 나루토 관광기선의 내부입니다. 아쿠아 에디라는 배의 내부인데요. 자, 이제 이곳까지 온 이유, 나루토 소용돌이와 소용돌이 소리를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완벽한 소용돌이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자연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곳이 제 현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완벽한 소용돌이는 4월 중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도쿠시마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하시모토 소바 폰케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생소바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소바는 할아버지 사장님이, 튀김은 할머니 사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튀김은 아주 오래전 어머님께서 해주시던 그런 튀김의 분위기였습니다. 고급 일식집의 그런 튀김의 비주얼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깨끗한 튀김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소바유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가장 먼저 맥주를 들이켜봅니다. 소바, 생소바는 정말 처음 먹어봤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메밀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아무것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먹어보았는데도 정말 메밀의 고소한 향이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튀김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정말 바삭한 소리도 좋았습니다.
할머니 사장님의 통화하는 소리, TV 소리가 정말 로컬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바유로 마무리도 해보았습니다. 2530円。ちょうど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うんこれはこれはね、あスカーフ。誰が作ったのですか？いや、みんなこれね、フランスのエルメス。エルメスパリ。全部これもあれもね。あーあっちのオープンもみんなそうなの。あはい。エルメスだ。ありがとうございはい、ま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맛있는 소바와 튀김 정식을 먹고 조금 더 걸어봅니다. 아미코라는 쇼핑몰이 있었는데요. 아미코를 한번 향해서 걸어보았습니다. 도쿠시마의 곳곳에는 이렇게 야자나무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제주도 같은 느낌도 들죠? 소도시의 평화로운 오후, 참으로 한적하고 여유롭습니다. 돌아보다 보니 서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서점의 향기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이드북을 보면서 여행을 했었죠. 도쿠시마에 대한 가이드북도 기본적으로 있었고 한국에 대한 가이드북도 있네요. 국뽕이 차오르는 K-팝 코너.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 식품 코너입니다. 미즈코시 도쿠시마점입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한 라멘집을 들어갔었는데요. 도쿠시마 라멘이라고 합니다. 된장 베이스에 상당히 굵은 면이었는데요. 호불호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숙소 앞에 있는 이자카야였습니다. 육즙 가득 교자와 큰나베 술집이라는 이자카야였는데 교자와 함께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습니다. 마지막 밤 아쉬움을 가볍게 달래기에는 적절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코인의 유일한 단점 10시 체크아웃이라는 거죠. 귀국 시간 전까지 도쿠시마를 좀 더 즐겨보기 위해서 도쿠시마 역 쪽으로 향해 봅니다. 마스야, 어릴 때 일본에 가면 꼭 들리던 곳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번 문득 들려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끼 하기에는 정말 이곳만한 곳이 없는데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도쿠시마역 지하의 클레멘트 플라자를 어슬렁거리다 보니 1200엔에 안주 3가지와 맥주 1잔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기본 반찬 2가지도 나와서 총 5가지의 안주네요. 나온 안주는 생햄과 멸치 그리고 고구마 사라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멸치는 생멸치 같지는 않았고 반건조 멸치를 살짝 불린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안주와 맥주를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주변 풍경을 좀 더 즐겨주고요. 마지막으로 버스 패스를 사용합니다. 이틀 동안 버스 패스는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기사님께서도 한국어로 인사해 주시네요. 도쿠시마 공항은 위탁 수화물을 체크인 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이착륙을 볼 수 있는 전망홀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ANA의 B737-800 기종이 주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륙하는 비행기 제가 잘 몰라서 잼민이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항공그룹의 자회사인 제이에어의 엠브라에르 E190이라고 하네요. 옆에 있는 항덕분들이 촬영에 성공을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출국을 위한 보안검사장 앞에는 이렇게 상점들이 있고요. 국내선과 국제선 두 군데로 보안검사장이 나누어집니다. 진격의 이스타. 인천공항에서 정시보다 15분 늦게 이곳 도쿠시마로 출발했지만 정시에 도착합니다. 기장님 또 때려 밟으셨네요. 도쿠시마 공항에서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본인이 탈 비행기가 착륙하고 탑승 게이트가 연결되는 장면, 그리고 주유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비행기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 올 때와 마찬가지로 B737 맥스 8입니다만 이 비행기는 작년 6월에 출고된 아직 따끈따끈한 새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이번 도쿠시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Enter survival. We wish you a pleasant flight with Eastern Jet.